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엔달러 환율이 얼마 전까지 80엔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엔저 현상이 계속된 건데요. 지난주에는 또 일본 은행에서 예상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부양책을 실시해서 잠시 또 엔화 약세가 주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조가 돌아서는 걸로 봐야 될지 오늘은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실 기자, 최근 엔달러 환율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본은 지난 총선 때부터 엔저 현상이 가속화됐는데요. 아베 총리가 양적 완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선 전부터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일본은행에 무제한 금융 완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총선 직전 거래일 14일을 기준으로 지난 1월 18일까지 엔달러 환율은 7.6% 정도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중 일본 엔화는 다른 나라 통화들에 비해서 달러화 대비 평가절하 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초반이었나요? 엔화의 이러한 상승세가 좀 주춤하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주 일본 엔화의 상승세가 90엔 선 직전에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일본은행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막판에는 다시 엔달러 환율이 90엔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엔화는 11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1971년 이후 가장 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자가 100엔도 문제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엔화 약세를 다시 부추긴 겁니다. 엔달러 환율 최근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엔화 약세가 좀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화요일 BOJ 정책회의 이후에 대체적으로 조정기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워낙 강력한 엔 약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 정도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밴드로 치자면 엔달러 기준으로 88엔에서 92엔 정도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개입 연수가 조정폭에 좀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그 조정 기간을 거치고는 있지만 조정폭은 좀 작을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네. 예, 엔달러 환율은 88엔에서 92엔대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움직임 좀 살펴봤고요.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본은행 발표부터 좀 보죠. 네, 일본은행은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부양정책 카드를 내놨지만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1년이나 밀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매달 13조 원의 자산 매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더 이상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게다가 오는 2015년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이 아닌 1년짜리 대책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양적 완화 규모를 10조엔 증액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액을 내년 말까지로 늦춰놓은 겁니다. 내년부터 사들이기로 한 일본 국채 구성도 장기 국채는 매달 2조엔어치만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데 무려 10조엔을 쓰겠다고 해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듀레이션이 대폭 길어지고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정부의 재정 조달 구조는 물론 일본 은행들의 자산 구조도 악화될 텐데요. 이에 따라 일본은행 결정 후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BOJ 정책회의 이전에는 시장에서 BOJ가 인플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또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초과 지준금 금리까지 인하하지 않겠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인플레 목표치 상향 조정만 이루어졌고요. 양적 완화 규모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내년 이후로 미뤄져 있는 상태고 초과 지준금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 목표치 상향에 대해서도 달성 기간을 빠른 시간 내라고 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명확한 목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만 시장을 만족시켰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에 따른 실망감이 환율에 반영됐다라는 분석이신데요. 하지만 지난주 막판에 엔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본 고위 공직자들의 이딴 발언 때문인데요. 재무성 차관이 일본은행의 조치는 디플레 극복을 위한 거라며 환율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고요. 뒤이어 경제산업성 차관이 지금의 엔저는 환율 조정 과정의 일부로 달러당 100엔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며 엔화 약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하락한 점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는데요. 일본은행이 보다 강력한 통화 완화책을 사용할 거라는 전망에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엔저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엔화를 매도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올 연말 엔달러 환율은 110엔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주춤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약세 기조는 계속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4월에 일본은행의 총재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약세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도 있어요? 네, 아베 총리가 본격적으로 일본은행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라카와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가 적극적인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요. 벌써부터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풀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장을 경질할 수 있도록 일본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엄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5년인데 4월이면은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새 총재로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호응하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새 총재가 임명되면 더 공격적인 완화책 나올 수 있을까요? 김유겸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4월에 BOJ 총재가 교체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아베 총리가 현 총재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엔 약세 또는 인플레 목표 달성에 맞는 그런 총재가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양적 완화 규모 확대라든지 또는 초과 지중 금리 인하 같은 이번 정책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일본은행의 새 총재는 이 친정부 성향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양적 완화 또는 초과 지중금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엔저 현상에 이어지면요, 우리 수출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한데요. 일본 정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하지만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얼마 전에 엔화 가치 하락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변동성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외환 건전성 조치 등을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큰 폭의 엔화 가치 하락 등 환율 변동성 확대는 수출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는 건데요.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책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정부가 나선다면 엔화 약세 현상 막을 수 있을지 그 효과까지 김유겸 연구원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원고 엔저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좀 기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좀 늦고 미온적이라는 데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외환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이제 대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어떤 원고 엔저가 조금 조정기는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인 것을 좀 명확하게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시장 직접 개입과 또는 기존의 외환시장 규제 3종 세트라고 하는 그런 대책들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규제가 조금 새로운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 그 엔저 현상이 계속됐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수출 경쟁력일 텐데 이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결국 채산성 문제일 텐데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달러와 표시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예전과 같은 가격으로 표시를 하면 수익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환율 하락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상품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입니다. 또 원료 등을 많이 수입하는 업종들의 경우 환율 하락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가격은 높아지지만 대신 수입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에서 줄어든 수익성을 수입에서 메워준다는 건데요. 다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내 생산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율 하락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12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손익분기점 환율이 원은 환율은 100엔당 대기업 1,290원 그리고 중소기업 1,343원이었습니다. 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환율 피해가 시장이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시는데요. 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종별로 좀 어떻습니까? 네, 원은 환율의 하락은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가전, 섬유 등 수출이 둔화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대의료준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의 수입 단가 하락으로 일부에서는 수출 감소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을 겁니다. 엔화 약세 현상 지속되면 우리 시장에서 수혜업종과 피해업종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김유겸 연구원이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엔화 약세로 인한 수혜주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은행 관련주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역시 피해를 보는 주식들이 업종이 많이 있겠는데 엔화 약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자동차, IT도 관련이 될 수가 있겠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카지노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고요. 해외 시장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설업계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은행 관련주 수혜 가능할 것으로 보셨고요. 피해 업종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 건설, 엔터테인먼트주들 꼽아주셨습니다. 엔화 약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이 붙었죠. 방향성이 다소 헷갈릴 수는 있는 시점인데요. 향후 엔화율 방향에 따른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향후 엔화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화는 약세 국면에서 약세 재료들이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BOJ 정책회의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OJ가 연내에는 양적 완화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펀더멘털 상으로 엔화가 추가적으로 더 약세로 가기는 어렵고 엔캐리 차원에서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엔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엔화는 중장기적으로 연내 100엔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가 조정에 베팅해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엔화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경합 관계가 높은 업종에 대한 투자는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 단기적으로 주춤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상승과 함께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일본과 경합 관계가 높은 업종도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화 약세 흐름부터 그 향후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김혜실 기자 그리고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